너 우리 집안 돈 훔친 거 아니야? 3년 동안 며느리를 도둑 취급한 시어머니. 그러나 시어머니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녹음기 속엔 모두의 심장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내민 두 개의 통장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가족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데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지는 결혼 3년 차 시어머니 김수님의 끝없는 잔소리와 불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새댁이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이젠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7시 식탁에서 김수님이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들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수진아, 김치가 또 짜네. 수진이 고개를 떨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어제는 분명히 싱겁다고 하셨습니다. 맛을 맞춘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수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김수님이 밥상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집안 살림이 자꾸 이상해.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돈 관리도 엉망이고.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벌써 몇 달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의심하시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아파트 1층 계단 참에서 이웃 박순자와 시누이 민정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습니다. 박순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 여사님 며느리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늦게 다니는 것도 그렇고.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어젯밤에도 11시가 훨씬 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뭔 일을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지. 게다가 요즘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는 것 같고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 아닐까요? 그들의 시선이 수진의 집문을 향했습니다. 별의별 추측이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6시 남편 이민수가 퇴근하자마자 김수님이 아들을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요즘 어디서 뭘 하는지 좀 알아봐라. 이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돈 쓰는 것도 이상하고 밤늦게 다니는 것도 수상하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일을 하는 건 아닐까? 수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11시 수지는 참다 못해 친구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힘들어. 이혼까지도 생각했어. 영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날 의심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남편도 어머니 편이고. 난 정말 지쳤어. 수진의 목소리가 눈물로 떨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진짜 일상은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12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서야 컴퓨터 앞에 앉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입력, 영어 번역, 온라인 과외, 상품 리뷰 작성,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주말에는 6시간까지도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가족들에게 알릴 순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수님은 며느리가 새벽에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며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컴퓨터 자판 소리가 들리면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에 뭘 하는 걸까? 게임이라도 하나? 아니면 다른 남자와 채팅이라도.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정이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올케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 밤늦게까지 컴퓨터하고 통장 정리도 혼자서만 하고 심지어 전화 받을 때도 우리 피해서 받아요. 김수님의 걱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혹시 인터넷 도박 같은 거 하는 건 아닐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다던데. 수진이 친정에 다녀올 때마다 김수님의 의심은 더했습니다.
빈손으로 다녀오는 것도 이상하고 친정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수상했습니다. 혹시 친정에 돈을 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집 돈을 몰래 가져가서, 아니면 친정 오빠가 사업 실패해서 도움을 요청한 건 아닐까? 어느 날 저녁 수진이 8시가 넘어서 들어오자 이민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이렇게 늦게까지? 마트 갔다 왔어요. 하지만 손에는 우유 한 팩과 계란 한 판만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사려고 2시간이나 걸릴 리 없었습니다. 김수님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마트가 어디 있길래 이렇게 늦어? 우리 동네 마트는 7시면 문 닫는데. 수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카페에서 온라인 과외를 하고 온 것이었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이 수진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의 손끝에 운명을 바꿀 낯선 물건이 걸려들게 됩니다. 김수님이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간 화요일 오후 수진은 평소보다 꼼꼼하게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불만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오래된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들과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뭐지? 시어머니가 언제 이런 걸? 호기심이 생긴 수지는 재생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녹음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파일에서 김수님의 친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마음이 아파. 내가 너무 심하게 군 건 아닐까? 혹시 스트레스 받아서 아픈 건 아닐까?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하고 계신 건가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애야. 내 아들한테는 너무 아까운 며느리고. 그런데 내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2번째 파일을 들어보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너무 수상해. 혹시 사채라도 쓴 건 아닐까?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돈을 잃는 건 아닐까? 수진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집안 돈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 며느리 말고는 만질 사람이 없는데 혹시 친정에 보내는 건 아닐까? 3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 이민수의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엄마, 수진이 휴대폰 한번 몰래 확인해 보세요. 요즘 문자도 이상하게 많이 와요. 그러게.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는지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 제가 한번 추궁해 볼까요? 정말 수상해요.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까지 자신을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있었다니요. 4번째 파일에서는 신우이 민정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올케가 요즘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다녀요. 분명히 무슨 일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카드 명세서도 이상하더라. 카페 결제가 너무 많아. 5번째 파일에는 이웃 박순자의 목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며느리분이 정말 수상해요. 밤마다 어디 나가시고. 수지는 녹음기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해서 녹음 파일들을 들어봤습니다. 파일은 모두 15개나 되었고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에 대한 의심과 추측으로 가득했습니다. 6번째 파일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의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수진이 통장 한번 몰래 확인해 보세요. 혹시 돈을 빼서 어디 쓰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컴퓨터 사용 기록도 확인해 보세요. 새벽에 뭘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김수님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혹시 비트코인 같은 거 하는 건 아닐까? 7번째 파일에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올케가 정말 이상해.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그럴 리가. 증거라도 있어? 없긴 한데 뭔가 수상해. 시어머니도 의심하고 있어. 수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해받고 있었는지 실감했습니다. 8번째 파일에서는 이웃들과의 대화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며느리가 요즘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밤늦게 나가고 전화도 몰래 받고 혹시 사기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9번째 파일에서는 김수님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우리를 속이는 걸까?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많아. 만약 정말 뭔가 숨기고 있다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위해, 가족을 위해 밤새워가며 일했던 모든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새벽 2시까지 데이터 입력을 하며 목과 어깨가 뻐근해도 참았던 날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온라인 과외를 하느라 목이 쉬어도 버텼던 시간들, 모든 노력이 오해와 의심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웃 순자는 수진이 우는 소리를 듣고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지는 것 같은데 역시 수상했어.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두에게 진실을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운명의 식탁 위에 한 개의 작은 녹음기가 올려지게 됩니다. 저녁 7시 온 가족이 모인 식탁.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녹음기를 식탁 정중앙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수님과 이민수 그리고 마침 저녁을 먹으러 온 민정이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뭐야? 이민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김수님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사채라도 쓴 건 아닐까? 온라인 도박에 빠진 건 아닐까? 김수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언제 녹음한 거야? 하지만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이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수진이 휴대폰 한번 몰래 확인해 보세요. 요즘 문자도 이상하게 많이 와요. 이민수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이렇게 의심하셨던 겁니까? 수진아, 그게 아니라. 김수님이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수진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남편인 당신까지 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라고 하셨죠? 저를 도둑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바람피는 여자로 보셨나요? 민정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 녹음기 안에 15개 파일은 뭡니까? 문 밖에서 박순자가 큰 소리를 듣고 슬며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통장을 꺼내 식탁 위로 던졌습니다. 이걸 보세요. 통장이 펼쳐지자 빼곡한 적금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어머니 무릎 수술비예요. 제가 3년 동안 밤마다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라고요.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김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했어요. 데이터 입력, 번역, 온라인 과외. 뭐든지 했어요. 수진의 눈에서 억울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둑으로 의심하고 바람피는 여자로 의심하고 이게 가족입니까?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울부짖음이 식탁 위에 울려 퍼지자 김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김수님이 자신의 방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김수님이 오래된 작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 상자는 김수님이 결혼할 때부터 간직해온 보물상자였습니다. 수진아. 김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들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도 숨긴 게 있어.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또 다른 통장이 나왔습니다.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김수님이 통장을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통장의 예금주 이름은 이수진이었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네요? 내 이름으로 적금을 넣었어. 너희들 집 마련 도우려고. 통장을 자세히 보니 2년 전부터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적립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요? 내가 결혼하고 1년 후부터. 너희가 독립할 때 도움이 되라고. 2개의 통장이 식탁 위에서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수술비를 위해 밤잠을 포기하며 모은 돈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부부의 미래를 위해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김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딸이 없어서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자꾸 잘못했나 봐. 어머니, 수진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도 왜 말 안 했어? 이민수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너무 오해했구나. 민정도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올케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한 숨겨진 희생에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문 밖에서 몰래 듣고 있던 박순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녹음기에서 마지막 파일이 저절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켜진 녹음기에서 김수님의 떨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수진아, 만약 이 녹음을 듣게 된다면 꼭 알아줬으면 해. 엄마가 비록 서툴고 못나도 널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걸. 수진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씀을 들어본 지가 언제였을까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나는 평생 딸을 못 가져봐서 며느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꾸 잘못하고 상처도 주고. 김수님도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표정이 어둡고 늦게 다니고 피곤해 보이는 게 혹시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닐까 매일 밤 잠도 못 이루고 걱정했어. 아들한테는 말 못했는데 사실 수진이가 우리 집에 와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어서 이민수의 떨리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도 정말 미안해. 엄마 말에만 휩쓸려서 널 의심했어. 정말 바보 같은 남편이었어. 내가 그렇게 힘들게 돈을 모으고 있는 줄도 몰랐어.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민정의 울먹이는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올케, 저도 정말 죄송해요. 괜한 의심만 하고 엄마 마음만 부추기고. 올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김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수진아, 너는 우리 가족이 된 게 정말 고마워. 내 아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고 우리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앞으로는 엄마가 더 잘할게. 널 딸처럼 사랑할게. 수진이 김수님의 품에 안기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정말 죄송해요.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려서, 혼자서만 끙끙 앓아서. 이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아내와 어머니를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바보였어.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왜 진심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민정이 울먹이며 가족의 품에 함께 안겼습니다. 올케,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올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겠어요. 가족은 눈물 속에서 서로를 꼭 안으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상처를 완전히 씻어내렸습니다. 문 밖에서 몰래 지켜보던 박순자도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함부로 추측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쁨으로 다가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밤 11시가 넘도록 식탁에 앉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김수님이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미안해. 이제는 감시하고 의심하는 대신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만 줄게. 이민수가 깊이 반성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아내를 무조건 믿고 지지할게.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도 중간자 역할을 제대로 할게. 민정도 눈물을 닦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옳게, 저도 앞으로는 절대 오해하지 않을게요. 뭐든 먼저 물어보고 옳게를 진짜 언니처럼 따를게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마치 새 집에 이사 온 것처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수님은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친모녀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으며 다녔습니다. 수진아, 이 옷 어때? 내 피부색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뻐요, 어머니. 어머니도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내가 뭘? 나이가 이만큼인데.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젊고 예뻐요. 이민수는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다그치는 대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내가 설거지랑 청소 다 할게. 괜찮아. 우리 같이 하자.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집안일 다 할게. 민정도 신우이와 진짜 친자매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우리 이번 주말에 쇼핑 갈래요? 제가 요즘 핫한 맛집도 알아뒀어요. 좋지.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가자. 완전 좋아요. 우리 셋이서 여행도 가요. 오해와 불신으로 얼룩졌던 지난 3년이 눈물과 함께 완전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저녁마다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진솔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별일 없었어요. 대신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나도 별일 없었지만 수진아가 있어서 매일이 행복해. 어머니, 진정한 가족의 대화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웃들도 확실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박순자가 다른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댁이 요즘 정말 화목해 보여. 어떻게 저렇게 사이좋게 지낼까?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고 시어머니도 웃는 모습이 늘었어.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역시 가족은 서로 믿어야 하나 봐. 그리고 몇 달 뒤 그들의 집안에는 온 가족을 깜짝 놀라게 만들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달라진 집안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평화는 곧 더 큰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따뜻한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임신했어요. 김수님은 깜짝 놀라며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이야? 이제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이민수도 감격에 겨워 아내를 안았고 민정은 두 손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날부터 김수님은 며느리를 보물처럼 챙겼고 가족 모두가 태어날 아이를 위해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기용품을 고르고 태명도 함께 지었습니다. 우리 복덩이라고 부르자. 좋은 이름이네요, 어머니. 어느 조용한 저녁, 수진이 서랍 속 그 운명의 녹음기를 꺼내들며 김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녹음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김수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하자.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을 때마다 들어보게.
가족 모두가 손을 포개며 약속했습니다. 1년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김수님은 손주를 품에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복덩이야,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수진과 김수님은 진정한 모녀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아이를 키워갔습니다. 그 낡은 녹음기는 여전히 서랍 속에 조용히 보관되어 있지만 그 안의 교훈은 온 가족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이웃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 집은 정말 화목해 보여.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는 집이야. 가족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대화 그리고 사랑 위에서만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앞으로도 변치 않을 가족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